안녕하세요. 뉴스와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던 문제를 아예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명청대전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청 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긴밀한 협의가 실제로 잘 되지 않은 건 불편한 진실이시온 배면한 진실이다. 그리고 더 강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런 명청대전과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왔겠느냐.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김민석 대 정청래의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의 본질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뉴스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파 싸움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항상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충분히 소통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긴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이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보안수사권 문제까지 꺼냈습니다. 김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4월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정리하려 했는데 정청래 후보 측이 이 문제를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논의가 지연된 사실이 입증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민석 후보 측의 주장인 만큼 정청래 후보 측의 반론과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실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 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명확히 제공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반명이라고 확정하는 것과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정치적 행보를 반명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김 후보가 제기한 핵심은 정청래 후보 개인의 마음속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행보와 결과를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김민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는 언제든 내후외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민생도 있고 외교와 안보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정치가 흔들리고 정당이 흔들리고 정권이 흔들리면 국가적인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강한 말입니까?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정부와 당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국정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의 출마 이유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명청대전과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느냐. 이 발언대로라면 김민석 후보는 현재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정청래를 좋아하고 누가 김민석을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누가 당과 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가? 누가 민주당 내부를 통합하면서도 대통령과 원활하게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당의 방향을 결정할 기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천, 메가특구, 청년, 양극화 해소, 당원 주권과 AI 정당 6가지 분야입니다. 통합 관련 기구에는 박범계 의원,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기구에는 이광자 의원 등을 거론했고 당원 주권과 AI 정당 문제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와 하정우 위원장 등도 언급했습니다. 적어도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된 다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도 답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정 관계는 정말 원활했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말한 불편한 진실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친명이냐 반명이냐라는 감정적인 싸움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정치에서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자리도 아닙니다.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국회에서는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가장 안정적으로 호흡하면서도 민주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청대전은 실체가 있다. 갈등이 없었다면 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발언입니다.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답할 차례입니다. 명청대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간 당과 대통령실의 소통은 충분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권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단순한 계파 싸움이 아니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누가 민주당을 통합하며 누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인가? 결국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비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후보가 말한 명청대전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